자, 김춘수의 시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이라는 작품입니다. 먼저 김춘수의 작품 세계는요. 김춘수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본질 추구예요. 본질에 대한 시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을 추구한다, 본질을 지향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본질을 추구하는 어떤 삶의 태도를 크게 세 가지의 소재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뭘 갖고 드러내냐면 꽃을 갖고 드러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여기서처럼 뭐냐면 이국 풍경이 샤갈의 마을, 뭐 이렇게 이국이나 아니 환상적인 풍경이에요. 샤갈의 마을, 샤갈, 뭐 부다페스트,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고요. 세 번째가 뭐냐면 아내, 또는 바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본질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어차피 현상과 본질의 문제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은 현상을 인지를 하는데 본질을 인지를 못해요. 인식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철학자 중에는 뭐냐면 그 현상을 통해서 본질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과 또 다른 사람은 뭐냐면 현상은 현상일 뿐 본질이랑 다르기 때문에 현상을 통해서 본질을 인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입장 두 가지로 갈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춘수는 전자 쪽이었던 거죠. 이 꽃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삶의 꽃을 보게 되면 꽃은 뭐냐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 이렇게 얘기했듯이 빛깔과 향기라고 하는 현상을 통해서 꽃이라는 본질을 인식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가 된다면 이 꽃은 결국 뭐냐면은 어떤 본질 추구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 이 본질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이국과 환상이란 말이다. 환상은 사실은 뭐냐면 현상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은 결국 뭐냐면 우리의 관념이죠. 그러니까 결국 본질이 현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본질이 현상을 만들어내는 건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현상이 본질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라는 입장을 지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보고 있는 현상은 어떤 특정한 본질이 있다는 건 분명한데 그걸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힘드니까 우리 마음대로 한번 판단해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삶에 대한 생명감의 본질을 니들 마음대로 표현하라는 얘기죠. 뭐 봄이 생명감의 본질은 아닐 거 아니야. 봄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눈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꽃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표현은 되는데 그건 니들 마음이지 그렇다고 그게 본질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내와 바다라는 게 나오는데 아내와 바다 같은 경우에는 결국 뭐냐면 기대와 좌절이에요. 아내와 바다는요. 잘 안 써지네. 자, 기대와 좌절이라고 하는 요것들을 통해서 좌자도 안 써지네. 좌절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야 본질에 대한 어떤 희망이 있는데 그 희망에서 좌절로 넘어간 이런 과정들을 주로 그리고 있는 게 이 아내와 바다를 소재로 한 시작품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이라고 하는 시는 두 번째 시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이 시기부터 이제 이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무의미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의미시예요. 자, 다시 말해서 현상을 통해서 본질을 발견하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만드는 의미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무의미시가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결국 뭐냐 이 본질을 여러분들이 뭐라고 얼버무리고 싶다면 니들 마음대로 표현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시를 통해서 당연히 뭐야 내신이든 수능이든 공부를 한다면 여기서 의미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시 분석 들어가도록 합니다. 샤갈의 마을에는 3월에 눈이 온다. 일단은 뭐냐면 샤갈의 마을이 이국이라는 얘기죠. 이국입니다. 이국이라는 말은 일단은 이게 시에서 이국 풍경이 쓰인다는 말은 일단 기본적으로 얘는 뭐가 아니라는 얘기냐면 현실이 아니라는 얘기죠. 실제로 이제 비현실적인 게 뭐가 나오냐면 3월에 왜 눈이 와? 이게 돼버리는 거죠. 눈은 겨울에 오는 거 3월은 봄인데 왜 겨울의 상징인 눈이 와? 말이 돼? 맞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린 여기서 바로 이제 뭐냐면 아하 비현실이구나, 그렇죠? 비현실이니까 결국 뭐야? 가상이구나. 그리고 이거는 관념적 세계구나. 오케이? 이렇게 인식하면 되는 거죠. 다만 이제 문제는 여기서 우리가 꼭 봐야 될 내용이 뭐냐면요. 이 눈이라고 하는 것에 신경을 쓸 필요가 좀 있어요. 어머야, 벌써 바꾸면 안 되는데. 자, 이 눈이라는 거에 신경을 쓸 필요가 있고요. 그 눈이 이제 나중에는 미리 얘기하는데 이게 생명감의 중심이 돼요. 생명의 중심이 됩니다. 미리 얘기할게요. 얘가 이제 뭐예요? 생명의 중심이 돼요. 생명의 중심. 그 이유를 얘기할게요. 자, 봄을 바라고 섰는 사나이의 관자놀이에, 그럼 결국 뭐야? 봄도 일종의 생명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쵸? 예, 그래서 사나이의 관자놀이에 새로 도는 정맥들이 바르르 떤다 했어요. 정맥이 바르르 떨어요. 그쵸? 정맥이 바르르 떨고 있으면 정맥이 바르르 떨면 두려움 때문에 떠는 게 아니라 이게 결국은 뭐가 되는 거냐면요. 생동감이 되는 것이고요. 그쵸? 생동감이 되는 것이고 결국 여기서 뭐가 되는 거예요? 생명력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그리고 바르르 떠는 사나이의 관자놀이에 바로 이어지죠. 또 바르르 떠는도 나와요. 이것도 뭐 생명력을 느끼고 있는, 생명력을 보여주고 있는 사나이의 관자놀이에 또다시 뭐예요? 새로 돋은 정맥이니까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생명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예요? 생명력이 결국 뭐야? 봐요. 잘 봐요. 여기서 보게 되면은 관자놀이가 바르르 떨고 관자놀이에 있는 정맥이 바르르 떨고요. 바르르 떠는 하나의 관자놀이에 또 뭐예요? 정맥이 새로 돋고 있죠. 새로 돋은이라는 말 자체가 결국 뭐냐면 생명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자, 정맥을 어루만지며 자, 눈은 수천 수만의 날개를 달고 하늘에서 내려와 샤가랴 마을의 지붕과 국토를 점다했으면 결국은 이렇게 자, 이 눈이 여기 있는 이 초록색의 눈이 뭐랑 관계가 되는 거예요? 정맥과 관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정맥은 당연히 뭐랑 관계가 되는 거예요? 사나이의 관자놀이와 관계가 되는 거예요. 사나이의 관자놀이는 사나이는 뭐하고 있어요? 지금 봄을 바라고 서 있는 거죠. 이 부분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은. 자, 그래서 여기서는 봄, 눈을 중심으로 눈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게 봄, 관자놀이, 정맥 이것들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다 하나같이 예, 생명의 이미지를 지니고 있는 표현, 소재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어디까지 오는가? 지붕과 굴뚝을 덮어요. 이게 부정적이냐? 아니요. 자, 여기까지 한 문장이 나오고요. 3월에 눈이 오면 샤가레 마을의 쥐똥만한 겨울 열매, 그러니까 쥐똥만한 건 쬐끄맣다는 의미도 있지만 열매가 겨울 열매는 겨울에 열리는 열매가 아니라 결국 뭐예요? 겨울 동안 쪼그라붙은 열매예요. 그러니까 쥐똥만한 겨울 열매는 결국 뭐냐면요. 쪼그라든 겨울 내내 바짝 말라버린 그러니까는 우리가 미처 수확해가지고 먹지 못해가지고 바짝 말라버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쪼그라든 자 열매들이 겨울 내내 열매들이야. 그럼 결국 얘네들은 뭐냐면 생명이 있는 거 없는 거야.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비생명, 무생명에 해당이 되는데 죽어버린 거죠. 근데 결국 뭐예요? 다시 올리브빛으로 물이 들고 올리브빛으로 물이 들었다는 말은 결국 뭐가 되는 거냐면 생명성이 생긴 거죠. 그렇죠? 이렇게. 결국 뭐냐? 생명이 없던 겨울 열매가 뭐예요? 생명이 생겨버린 거죠. 근데 그게 뭐 때문이에요? 눈이 오면 했으니까 뭐야? 눈이 영향을 미친 거죠. 그래서 눈이 생명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밤의 안악들은 그의 제일 아름다운 불을 아궁이에 지핀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불을 지피고 있어요. 맞습니까? 불을, 아름다운 불이라고 하는데 불을 지피고 있어요. 불이 지피면 어떻게 돼요? 동적 이미지가 되는 거죠. 동적 이미지가 되면 우리가 뭘로 연결할 수 있어요? 동적 이미지가 되면 엄마야 지우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살아있으니까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생명성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위에서 자, 이렇게 쭉 넘어가는데 선생님이 하나 그냥 넘어간 게 있거든요. 여기서요. 자, 눈이 수천 수만의 날개를 달고 이 말이 나와요. 요게 이제 뭐냐면, 요거 좀 이따 할게요. 요게 이제 화류라고만 살짝만 적어줘요. 자, 이렇게요. 자, 이 시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아까 눈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갑니다. 봄, 그쵸? 관자놀이, 정맥,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는 거냐면, 밑으로 내려가면 뭐예요? 열매. 그쵸? 열매가 아니라 이제 올리브빛이 돼야죠. 맞습니까? 올리브빛, 그 다음에 불. 자, 여기에 이렇게 노란색 형광펜으로 칠한 것들이 다 뭐에 해당이 되냐면 생명성과 연관된 소재들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이것들에게 중심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뭐라고요? 눈이라니까. 알았어요? 자, 요거 보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넌 누구세요? 자, 보시게 되면 여기서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화류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쵸? 화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의미가. 정적인 대상을 동쪽으로 표현하는 것도 화류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요. 무정물이라고 해요. 무정물. 무정물을 유정물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화류라고 합니다. 자, 이 무정물이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유정물을 알면 무정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유정물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하고 동물을 유정물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무정물은 뭐냐면 식물, 사물, 심지어는 뭐 희망, 꿈과 같은 관념까지를 다 무정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눈은 뭐가 되는 거예요? 무정물에 해당이 되는데 날개를 다는 건 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유정물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무정물을 유정물로 바꿨기 때문에 화류라고 하는 거예요. 눈은 어차피 정적인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화류의 개념이 요 개념으로 가면 요거는 화류가 안 되는 거죠. 눈도 어차피 내리고 있으면 그 자체가 동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예서 전봇대가 춤을 춘다 이러면은 이거는 정적인 전봇대를 갖다가 동적인 것처럼 표현하기 때문에 화류가 되거든요. 근데 눈은 충분히 동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 개념만 가지고는 화류의 개념을 구집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화류의 두 번째 개념. 다시 말해서 무정물을 유정물로 표현하는 것도 화류에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건 화류가 되는 거죠. 오늘 중요한 개념 하나 알았죠? 자, 따라서 이 시는요. 정리를 하면 정리 간단해요, 얘들아. 어떻게 정리하면 되냐면 그냥 뭘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시는 기본적으로 그림으로 가죠. 맞습니까?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되는 거예요? 시각적 이미지가 중심이에요. 다른 관계 없습니다. 온리 시각적 이미지 온리. 맞죠? 이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 특히나 뭐냐면 색채 이미지가 나오는데
자, 여기서 또 색채 이미지 보여주는 건 잠시 후에, 지금 할까요? 왜 이렇게 헤매지, 선생님이? 자, 여기서 색채 이미지를 보여주는 게 뭐가 나오냐면요. 일단은 눈이 나와요. 무슨 색이에요? 하얀색이죠. 정맥 나와요. 무슨 색이에요? 레드. 빨간색이죠. 맞습니까? 얘는 레드. 그쵸? 얘는 뭐예요? 화이트. 웬 영어를 쓰고 났냐? 그쵸?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하늘 나와요. 뭐가 돼요? 예, 블루.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쵸?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자, 올리브빛이 나오죠. 올리브빛이. 이게 뭐에 가까운 거냐면, 그린에 가까운 거예요. 그쵸? 불은 뭐가 돼요? 다시 또, 레드. 이렇게 나오게 돼 있거든요. 자, 요게 왜 그러냐면, 이런 색깔이, 이게 김춘수가 시를 잘 쓰는 게, 선생님 별로 안 좋아하지만, 시를 잘 쓰는 게 뭐냐면요. 이 시를 쓰게 된 게 뭐냐면, 샤갈의 나와 마을이라고 하는 그림을 모티프로 해서 시를 쓰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그림은 색채로 나타나는데, 이걸 갖다가, 이 색채를, 그러니까 색채로 나타나는데, 여기 이 샤갈의 나와 마을에 나와 있는 이 색채가 있어요. 이거 보시게 되면, 자, 봐요. 이게 나와 마을인데, 여기 나와 있는 색채를 여기 이 시의 풍경으로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여주시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여기에 초록색 보여요.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에 초록색이 나오죠. 올리브빛. 하얀색 나오죠. 맞습니까? 그쵸? 눈. 야, 파란색 나오죠. 하늘. 빨간색 나오죠. 또 정맥하고 뭐예요? 불. 이렇게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쵸? 대단하죠? 그러니까는 결국 뭐냐? 어떤 시의 소재를 통해서 그러니까 샤갈의 나와 마을이라는 그림에 나와 있는 색채를 그대로 구현하고자 한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색채 이미지를 중심으로 한 시각적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이 시는 결국은 뭐가 되는 거냐면 생명성이에요. 생명력 또는 생명감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눈이 존재한다고요. 알았어요? 그 눈으로부터 이제 영향을 받은 게 뭐야? 바르르 뜨는 정맥. 그쵸? 이 정맥에 결국 뭐예요? 바르르가 나오니까 바르르는 결국 뭐가 돼요? 의태어에 해당이 되는데, 이 바르르가 추워서 바르르 떠는 게 아니라 이 바르르도 여기서는 긍정적 의미를 획득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그리고 여기서는 뭐예요? 자, 눈에 영향을 받은 게 결국 뭐냐면 올리브빛이요. 이 올리브빛은 죽어있는 열매를 살아있는 것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겨울 열매는 생명력이 아니에요. 알았어요? 예,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불이요. 그쵸? 눈이 오면, 눈이 안 왔으면 불을 지피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불을 지핀다는 게 생명의 활성화니까 눈이 오면 생명을 활성화시킨다는 얘기니까 이것도 여기 해당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예, 마지막으로 이 시는요. 철저하게 뭐예요? 현재형 진술만 되어 있습니다. 이 현재형 진술을 통해서 종교를 의미로 쓰죠. 현재형 진술을 통해서 결국 뭐예요? 생동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 이제 부수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특성이 해당이 돼요. 자, 여기까지입니다.